박지훈 칼럼 한번 같이 보면서 조국 전 장관 영장 청구 관련해서 그 사퇴 종결의 신호탄이라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거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훈 칼럼으로 이번에 조국 전 장관 영장 청구 사퇴 종결의 신호탄이라는 내용인데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자체는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마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예상은 하고 계셨을 겁니다. 다만 그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생각이 달랐겠죠. 그래서 검찰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서도 아니고 검찰이 그럴 만하다고 판단해서도 아닙니다. 검찰이 진짜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는 스스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는 탓이 가장 큰데 진짜 대형 사고를 내면서 멈춰지거나 외부에서 누가 강제로 멈춰주거나 하지 않는 한 스스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종의 폭주기관차가 된 거죠. 바로 검찰이. 그 별건 수사에 의한 영장 청구가 무슨 뜻이냐면 그 혐의가 유재수 감찰 무마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하는데 표창장이나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같은 기존의 수사 본류와 무관하게 별건으로 벌인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표창장, 웅동학원, 사모펀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임명 전에 사모펀드 자기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께 뭐 직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이 그 이렇게 엮인 게 아니라 진짜 이거와 무관한 별건으로 벌인 수사로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 구속영장 청구는 판사 입장에선 원칙적으로 그닥 고민도 없이 기각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당연히 제로라는 겁니다. 당장 이번 기사만 보면 검찰이 이번에 사용한 용어가 기존에 줄기차게 주장해오던 감찰 중단이 빠지고 감찰 무마로 바뀌었습니다. 감찰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종료됐음을 증명하는 감찰 결과 보고서가 존재해 중단으로 프레임을 짜기가 불가능해진 것을 검찰도 이제 인정을 한 거죠. 또한 조국 전 장관은 당시 감찰 결과에 대한 처분 판단을 내릴 정당한 권한을 가진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그 정무기관이 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었던 처분을 한 겁니다. 본인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란 겁니다. 검찰이 주장해온 중단이 아닌 결과 처리라는 점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민정수석실의 장으로서 처분 결과의 방향을 결정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월권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하위기관으로서 조사의 한계도 당연히 있는 거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하위기관으로서 조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또 그것 또한 월권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당시 조사된 내용만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검찰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유재수 구속 혐의는 감찰로 드러난 것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이 유재수 씨를 구속하는 데 성공한 혐의들은 조국 전 장관 재직 시 드러났던 혐의가 아닙니다. 검찰이 별건 수사에 착수한 후 추가 수사로 나타난 혐의들이므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엮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어거지로 검찰이 지금 엮고 있다는 걸 다들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도 이 사실을 알 테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 엄플의 방향을 틀어서 권한 한계 때문에 더 조사를 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권한이 없어서 조사를 못했다면 당연히 수사를 의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감찰부서에서 그렇게 할 의무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들은 다툼의 여지가 매우 커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희미합니다.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은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 거기에 그 기자들이 엄청나게 달라붙어서 뭐 속보랍시고 주차하는 것도 기사로 쓸 정도로 주거 일정하죠. 그리고 검찰의 관련 증거가 모두 수집된 상태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역시 전혀 없습니다. 진짜 거의 전 국민이 조국 전 장관의 그 주거를 들여다본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결국 영장이 발부될 아무런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속칭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체부터가 매우 기괴한 거죠.
9월 6일 정경심 교수 기소를 시작으로 벌인 수사에서 검찰은 최종 목적지가 조국 전 장관임을 전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본류는 어디로 가고 갑툭튀 꺼내든 감찰무마 누명으로 영장을 청구한단 말입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을 대놓고 벌이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건 수사가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지금까지 매우 정교하게 정치 노름을 해온 검찰로서는 조국 전 장관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첫 혐의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입시 관련, 웅동학원, 재산 관련도 아닌 엉뚱하게 감찰 운운이라니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검찰이 기존 혐의들에 대해선 적어도 구속 시도를 포기했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강력하게 먹혀든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재산 이런 걸로 당연히 구속을 걸면 당연히 국민들도 더 분노를 할 텐데 왜 그거를 안 했겠습니까? 없기 때문입니다. 들여다봤는데 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강력한 반증이란 뜻이고 기존 수사들에 대한 결론을 수주 동안이나 계속 지연시켜가면서까지 유재수, 김기현 관련 별건 수사의 진행을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지난 9월부터 탈탈 털어온 그 많은 혐의들에도 불구하고 그 건들은 도저히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불구속 기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당장 법원의 판결이 드러나 버리는 구속 시도는 잠정적으로 접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구속 기소의 결론은 대법원까지 가면서 장시간 끌며 결론이 늦어질 테니까요. 즉 조국 전 장관을 향해 검찰이 겨눈 창의 본류가 바뀐 겁니다. 그럼 검찰이 기존 수사의 결론을 질질 끌고 미루면서 이런 별건 수사에 치중할 때부터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을 사전에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끌고 갈 가능성을 미리 염두하고 검찰은 이런 반응을 보일 것도 다 알고 저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이게. 그리고 이 별건 수사로 구속 시도를 하며 눈길을 돌리는 동안 기존 혐의들은 불구속 기소로 법원으로 공을 넘기고 시간을 끌 생각으로 보인다는 거죠. 영장 기각 후 재청구 전략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존 수사 분류와 감찰무화건은 양쪽 모두 진작부터 검찰이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어디로 하든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게도 별건 수사로 영장을 청구한 건 당장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말 그대로 검찰이 재판장이 대놓고 들이받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법원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을 상황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가능성으로 이런 전략적 행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감찰무마 혐의의 구속영장 청구에서 한 차례 청구가 기각된 후 당연히 그럼 조국 반대 여론이 또 다시 끌어오르겠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기존 본류 수사 관련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수구 여론 압박을 받은 영장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여론 꼼수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도 드러났다시피 주범으로 적시한 정 교수의 혐의에도 큰 의문이 드러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정면으로 들이대는 마당에 조국 전 장관을 끼워넣는 시도에 영장 판사가 호응해줄 가능성은 더더욱 낮죠. 영장 청구는 사태 종국의 본격적인 신호. 그렇기 때문에 괜히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희망적으로 바라보자면 이번 영장 청구는 이 사태 종국의 본격적인 신호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불허에 이어 이번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 검찰 수사의 명분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검찰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시도가 점점 이어질 때마다 검찰의 명분은 점점 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반대급부로 수구 진영이 영장 판사를 일제히 비난하는 등 압박도 이어지겠죠. 당연히. 근데 저쪽 진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한국당 지지율에 수렴해 갈 것인데 결국 윤석열 검찰은 오직 자유한국당 지지층으로부터만 지지를 받는 형세가 되어가고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만 정치적이었던 윤석열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기대는 본격 정치검찰로서의 재인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겁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이 더더욱 명료해지고 반대로 검찰 내부의 반발도 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도 끝까지 끈떨어진 총장을 받들 검찰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괜히 이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상식선에서 보면 당연히 당연히 기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개검하고 짝짝꿍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 무조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이 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박지훈 칼럼을 보시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정경심 교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는지를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들이받으면서 이게 검찰이 야비하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다시 공소장 새로운 재판도 같은 판사가 또 담당하게 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지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판사들도 당연히 여론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검찰이 여론전을 펼친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을 너무나 벗어난 저런 뻔뻔한 태도에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즘은.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을 기점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명분, 당위성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게 되었고, 조국 전 장관의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도 내부에서도 그런 여론을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당연히 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맞물리는 순간 검찰 내부는 또 거기다가 이제 4+1 검찰개혁 관련해서 곧 제가 다시 또 영상을 같이 볼 예정인데요. 아무튼 그런 최종 타결된 것까지 보더라도 검찰은 지금 굉장히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다 라는 걸 봤을 때 괜히 희망회로를 돌리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거지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제는 진짜 어떻게 보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기존에 한창 공격했던 입시, 그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거는 다 왜 피했겠습니까? 파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사모펀드 쪽을 좀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다,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임명 안 되게 해야 한다, 그냥 가면 장관 되어도 날아간 사안이다 라는 얘기까지 당당하게 했었죠. 네, 그게 불과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근데 왜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를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왜 그 건으로는 영장 청구하지 않았냐는 거죠.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얼마나 검찰 그리고 일부 기자가 검언 유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 같지도 않게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